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현안인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대표는 침묵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부산방송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론되는 후보자들을 짚어보는 선거 레이더 기획 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산 진구 가불 선거구를 짚어봅니다. 부산시가 소아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빛 어린이병원을 확대하고 지역에 있는 전공의에 대해 월 100만 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관광 브랜드가 한국 관광 분야 최고 권위상인 2023 한국 관광의 별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엑스포 유치 불발로 상심한 부산 시민들을 위로하며 가독 신공항 건설과 북항 재개발 등 부산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산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법 개정에 대해서는 침묵했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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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당사 앞에 부산 지역 시민단체 회원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위해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당대표에게 산업은행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업은행 이전, 이제 기회 못이 바뀔 정도입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은 정말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렇다 할 응답 없이 곧장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이 대표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박재호 국회의원은 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국회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당이 산업은행 이전을 정쟁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여당은 대통령의 1호 공약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은 전혀 없고 무조건 민주당은 거부한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가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경제계도 이날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건의했습니다. 많은 결정은 좀 이왕이면 올해 안에 해주면 좋겠다. 하지만 장 회장과의 대화 자리에서도 이 대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견을 잘 경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산이 국제금융도시에 걸맞는 그랜드 플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산을 찾은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연내 법 개정은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을 방문했지만 산업은행법 개정은 외면했다며 이는 부산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민주당이 국회 2+2 협의체에서 산은법 개정안부터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2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부산도 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인구 35만여 명의 부산 진구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가불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번 선거 레이더에서는 부산 진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기준 10개 동 유권자 15만여 명의 부산 진구 갑 선거구. 21대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서 당선된 서병수 의원이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전에도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이번 선거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오승철 현 부산복지 21 총봉사회 후원회 회장은 일찌감치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또 이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역시 21대 총선에 이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굳히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영섭 변호사 역시 고심하고 있지만 출마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시 부산진구청장 선거에 도전했던 박석동 전 부산시 의원도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박성훈 현 해양수산부 차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산진구청장을 지낸 서은숙 현 민주당 최고위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습니다. 또 진보당에서는 주선락 현 진보당 부산시당 부산진구 위원장도 예비후보 등록 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진갑 선거구에 출마가 확실시되거나 거론되는 여야 인물은 모두 8명입니다. 유권자 16만여 명, 10개 동으로 구성된 부산진구 을 선거구. 부산진구 을에서 내리 3선을 한 이현승 의원의 지역구에도 당내는 물론 야권의 도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규필 현 국민의힘 중앙당 미디어 전략 TF 국장은 13일 오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또 김유진 현 대통령실 행정관도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이성권 현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야권인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도 치열합니다. 먼저 이현 전 부산시의회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텃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 이상호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역시 부산진구 을에 출사표를 던지고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김명미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의 신호탄은 이미 쏘아 올려졌습니다. 남은 기간 본선행 티켓을 향한 후보들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입니다. 이 같은 불명예는 지역사회로 들어와 살펴보면 더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도시의 유령이 된 고령의 노인들, 녹록지 않은 팍팍한 삶의 현장을 이정화 기자가 따라가 봅니다. 수도권의 한 무료급식소, 노인들이 서둘러 번호표를 받아 챙깁니다. 목걸이에 적힌 숫자가 오늘 점심 먹는 순서입니다. 대부분 한 끼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손을 떨고 중풍이 심해갖고 내가 밥을 전혀 못 해 먹어. 그러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점심 한 끼 먹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혼자 사는 가난한 노인들은 이곳에 오면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경제적 빈곤만큼이나 외로움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집에서 혼자 사는데 혼자 사니까 아무거나 그냥 한 가지 갖다 놓고 먹고 그러는데 쓸쓸하더라고요. 점심때마다 이곳을 찾는 노인들은 하루 200명 이상. 상당수는 인근 지역의 무료급식소만을 전전하거나 도시락 나눔을 찾아다닙니다. 혼자 계시는 이제 독거노인이나 생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많이 오세요.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다 몇 년씩 다 기본적으로 되셨죠. 다. 지난해 기준 국내 66살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무려 72%. 혼자 사는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이 빈곤층입니다. 결국 외로움과 가난을 동시에 견뎌야 하는 겁니다. 외롭게 좀 하죠. 그런데 그게 진짜 오래됐으니까 숙달이 됐지. 이제 아플 때가 이제 좀 괴롭고 힘들지요. 농촌이 아닌 도시의 경우 노인 빈곤이나 고립에서 오는 부작용은 더 큽니다.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이 그 농어촌 지역보다 좀 더 그 고립도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더 여건들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익명성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히려 더 그 관계적인 밀도는 이제 작기 때문에. 노년 빈곤이 현실보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또 다른 곳. 이른 아침 인천의 한 고물상에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폐지를 잔뜩 실은 리어카들이 고물상 앞에 먼저 도착해 있기도 합니다. 수레를 끈 노인들이 무거운 걸음으로 속속 도착합니다. 사람 키만한 폐지산. 황혼의 버거운 짐은 무게를 재는 개근대에 이르러서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힘에 부칠지라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 이거 한지는 오래됐어. 원래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힘든 게 뭐여. 막 무거운 거 막 끌고 올 때 힘들어. 아니 난 또 노인 일자리도 해야 이거 하면서. 한때 80원에서 100원까지 했던 폐지 가격. 요즘은 킬로그램당 30원을 겨우 쳐줍니다. 고물상의 단골 70대 박할머니는 꼬박 이틀 동안 폐지를 모아 7,000원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 강도와 긴 시간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 7,000원 정도면 오늘 많이 또 하신 거예요. 이거 갖고 야 저기 시아링 그거 하나 사 먹으려면 요만큼한 게 6,000원이야. 안 비싼 거 있어. 인천 지역 폐지 수집 노인들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일주일 평균 수집 일수는 5.8일, 하루에 7.2시간으로 월 평균으로 따지면 180시간 가까이 됩니다. 또 노인응답자 절반 이상이 폐지 수집을 통해 얻은 수익을 필수 생계비로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을 위한 지원은 대부분 야간이라든지 위험한 그 환경에서의 안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지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의 지원을 원하는 것이라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라든지 기초연금의 증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요. 결국 공공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대북 정책 같은 것들이 중요한 또 대안이 될 수 있겠고요. 고립감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이나 이런 노동시장에서의 관계를 계속 갖도록 하는 그런 어떤 취업정책 이런 것들도 또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생활비를 스스로 번다고 응답한 노인들은 이미 90%를 넘어섰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오는 2025년에는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서 절반 가까이로 치닫습니다. 모두의 일이 될 초고령 사회 초읽기. 이대로 더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꿈에도 꾸요 이거를. 내가 자식을 삼남매를 대학을 19년을 무슨 좀 살라고 열심히 노력했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망했나? 전부 의심하는 거야, 아는 사람.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부산의 소아 응급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부산시는 부산형 소아 의료체계 도입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달빛 어린이병원 확대와 함께 소아과 전공의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월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해 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하고 기관장 중심의 의료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이원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13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지역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석한 부산 미래혁신 회의에서 논의했습니다. 부산 관광 브랜드가 올해 한국 관광의 별을 수상했습니다. 부산시 관광 브랜드는 플레이, 워크, 리브 부산, 즉 즐기고 일하고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슬로건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부산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부산 관광 브랜드가 받은 한국 관광의 별은 한국 관광 분야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지난해 신규 관광 자원 분야에서 블루라인 파크와 그린레이웨이가 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관광 브랜드 마케팅 부문에서 상을 받아 부산에서만 2년 연속 한국 관광의 별을 수상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에게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부산시는 12일 부산을 찾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에게 지역 항공사를 존치시키기 위한 에어부산 분리매각 협조 요청문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에어부산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논의가 장기화되며 경쟁력을 잃고 인력 유출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